원래 물리치료사 출신인 거죠? 예, 그렇죠. 원래는 물리치료사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P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쵸. 네네. 그냥 편하게 진짜 편하게. 지금 편하게. 뭔가 약간 아니 진짜 편하게 해. 편하게 하고. 그렇게 막 그게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우리 차대 스포츠의학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물리치료사였잖아. 그렇죠. 처음에 대학원 다니고 있을 당시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냥 트레이너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운동을 지도하고 있죠. 가르쳐 드리고 있죠. 네. 어때요? 그 병원에서 있을 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도 좀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구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치료사랑 그 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너랑 좀 구분이 되는 것 같다. 네, 제 생각에는 확실히 그 어찌됐건 이제 병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원장님의 이 오더라고 하죠. 이 원장님의 진단하에 물론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기준을 갖고 치료를 하지만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운동업계에서 있어 보니까 진짜 뭐 본인의 평가와 본인의 운동 철학에 의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자유도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자유도가 조금 더 높고 벌이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벌이는 이거는 진짜 약간 뭐 이 업계를 뭐 치료 선생님이든 운동 업계에 계신 종사자분들이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좀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해요. 천차만별인 것 근데 같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운동업계 쪽에서가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지극히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없고 네. 소득도 뭐 치료사 때보다는 조금 낮고. 그렇죠. 치료사 때보다는 조금. 네. 오케이. 그렇구나. 통증이 있는 회원들이 이제 딱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치료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의학 그런 애슬레틱 트레이닝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심화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증이 있는 회원님들 일단 통증이 있는 회원님들은 주로 이제 뭐 그 현장에 있으면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뭐 심각하거나 엄청 뭐 관리가 엄청 돼야 된다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혹 그런 분들이라면은 우선 이제 병원에서 뭐 주사든 약물을 통해서 급성적인 통증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1년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만성 통증.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망성 통증이 사실 더 현장에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더욱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병원에서 일단은 진료를 받는데 구조적인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주사, 뭐 약물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도 이게 계속해서 맞으면은 사실 뭐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통증을 관리하는 게 운동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운동과 뭔가 그 움직임 패턴, 그 좀 진짜 일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막 무거운 거를 들고 뭐 헬스장이나 뭐 PT샵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면 뭐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좀 빡세게 운동을 해야지. 뭔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그런 운동이 필요한 회원님들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운동을 전통적으로 뭐 지금도 저희가 운동을 물론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유산소성 운동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럼 그런 회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뭔가 무거운 중량을 부하를 들었는데 불편해요. 계속 관절이 아프고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일단은 그래서 개인에 맞는 운동을 시키려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가가? 네. 일단은 다시금 들어가서 무조건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된다기보다도
이분이 이제 불편함이 있다는 게 왜 관절에서 뭐 통증이 생겼는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시죠? 이게 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릎 아프면 이 운동 하고 뭐 허리 그쵸. 아프면 이 운동 하고 이게 아니고 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맞는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 네. 되게 어렵네요. 그게 사실 어쩌면은 이게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무릎이 아프면 대퇴사두를 강화하고 뭐 허리가 아프면은 코어 운동을 하고 당연히 이제 그것 또한 그 이론들이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너무 다양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어도 그 사람한테 적절한 운동이냐 했을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구나. 네. 그럼 평가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지금 운동을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부하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움직임적인 운동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무릎이 아닌 뭐 발이나 고관절 운동했을 때 좋아진다는 이런 원리들이 그럼 들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왜 그 운동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운동들은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운동 하시면 좋아요.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은 왜 이게 좋아지는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좀 관련성에 대한 근거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도 뭔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회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사실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봐서 따라하는 운동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운동들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아픈 분들을 많이 뵙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회원님한테 평가를 해서 그분한테 알맞은 운동을 제공을 해야 된다. 맞죠. 그게 포인트고 궁극적으로는 평가가 중요하다. 평가가 중요하다. 근데 그 평가 방법이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뭐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뭐 네. 머리부터 발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 지극히 개인에게 나타나는 고유적인 반응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근육과 뭐 신경계 네.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운동을 적용하는 아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유기체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 뭔가 좀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단관절 운동이나 뭐 단일 근육 운동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근신경계적인 운동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픈 분들한테 좀 가장 아픈 분들 회원님들이 뵙다 보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본인의 그 관절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의 위치를 잘 파악을 못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게 이제 말로만 고유수용 감각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런 분들은 뭐 공간 안에서 내 신체 위치가 어디에 파악돼 있고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성 통증을 통증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관절 운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내 몸을 인식하고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인지가 먼저다. 네, 그런 인지가 이제 먼저다. 다양한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와, 그러면 그거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깨 운동을 하는데 뭐 어깨를 밑으로 당기고 뭐 척추에 가까이 붙이세요 이러면 이거는 사실 큐잉을 했을 때 이 회원님이 들었을 때 뭔가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이거를 끌어내릴지 뒤로 모을지 이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보상작용이 더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럼 갑자기 그러다가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움직임을 스스로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행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어렵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교육들도 많고 강의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내가 현장에서 쓰는데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걸 하고 있다. 근데 이거면 된다고 해서 배웠는데 이걸 했더니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걸 써야 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 운동은 다 좋은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할지가 중요한데 그럼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어떻게를 배우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평가하는 거야. 평가를 배워야 된다. 평가와 이 근신경계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이 원리들. 뭐 근신경계 쪽인 원리들. 네. 근신경계 원리가 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근신경계 원리를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바이셉스 컬 이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운동이 되고 있는 거는 이두근인데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덤벨이 5kg의 덤벨을 들고 이두근 운동을 한다. 그러면 힘이 들어가는 거는 근육인데 그럼 이 근육에게 이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사실은 더 상위 기관인 뇌, 이 신경계에서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럼 사실 이 덤벨을 5kg를 들었을 때 5kg만큼의 힘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5kg만큼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던가 피부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포커싱들은 다 근육, 뭐 근육 불균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근육 불균형이 왜 생겼는데 왜 자세가 틀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신경계는 하나로 얘기하면은 이제 통합적인 거다. 네. 그렇구만. 그러니까 근육만 볼 게 아니라 이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 신경계와 네. 감각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감각적인 부분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네. 뭐 운동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그 툴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자극을 긁는다거나 아니면 네. 가볍게 이제 마사지나 패시브 스트레칭이나 뭐 컨디셔닝 같은 거 네. 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쩌면 이제 뭐 힘을 못 빼는 회원님들한테 조금 이완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운동 전에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피부 감각을 또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뭐 패시브를 통해서 관절의 좀 움직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모든 것들이 이 회원님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턱대도 막 끌고 하면은 빨개지고 아프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배워야겠죠. 그럼 배워야 될 게 엄청 많네요, 진짜.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대표님도 그렇겠지만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배움의 단계가 아직도 더 많지만은 이 정도 이렇게 좀 왔을 때 돌이켜 보면은 참 이제 중요했던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제는 좀 통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더 핵심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 지나왔던 시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똑같이 안 하면 훨씬 빨리 올 수 있죠. 그렇죠. 기본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빨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뭐 아주 기본적인 뭐 기능해부학이랑 그렇죠. 뭐 생리학, 생리학이나 그렇죠. 뭐 신경계, 뭐 그거는 뉴런이 뭐고 뭐 네, 너무 이런 기본적인 거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필요로 하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적인 거 말고 이제 뭐 우리는 직접 어쩌면 현장에서 회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할지 당연히 뭐 어떻게 수업을 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그거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그 그쵸, 기초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해주신 뭐 운동을 어떻게 할 거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면 그게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운동이 적용했을 때 똑같은 운동이더라도 같은 회원님들한테 하더라도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같은 기전이라 할지라도 운동은 똑같지만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죠. 로직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죠. 제가 현장에서 저도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PT샵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픈 회원님들이 진짜 뭐
5년, 6년, 7년, 뭐 10년, 20년도 계세요. 20년이요? 네, 20년, 30년도 더 계시는데 생각보다 근데 오히려 어. 병원에서 그 정도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 오히려 밖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뵙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너무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거를 좀 파고들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쵸. 그런 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적들이 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네, 네, 네. 예,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한테도 좋은 거고. 아 물론 돈도 벌지만 그건 당연히 이제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입증하고. 같이 입증하고 돈도 벌면 당연히 좋은 거죠. 내가 정당하게 행하고 나서 받는 거니까. 오히려 같이 실현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그때 뿌듯함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강의를 들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나요? 네, 충분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숲을 보는 거는 중요한데 너무 숲이 넓다 보니까 여기도 봐야 되고 뭐 목 아픈 사람들은 여기도 봐야 되고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큰 틀만 갖고 있으면은 쉽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현장에서 듣자마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 통증이 있는 회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평가와 운동 방법. 평가와 그 자체가 평가 플러스 운동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이 회원님들이 통증이 좋아지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아팠던 분들이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근데 뛰게 되고 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럼 뭐 다 살 빼고 싶어지고. 살 빼지고 싶어. 더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세션이 되게 길어지겠네요. 사실 세션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거죠. 근데 뭐 통증 관리도 계속 될 수도 있는데 통증 관리가 빨리 하면은 더 우리의 목표치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저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선은 아픈 거를 먼저 해결하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가 많으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어트인데 근데 그 전에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아파 계속.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 게 많죠. 그렇게. 네.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강의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평가법, 운동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자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